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자, 자율주행 택시 관련 더 생각을 해보죠. 이 정도를 이해하면 자율주행 택시는 오히려 무서울 게 없고 우리 택시 기사들, 특히 개인 택시 기사들에게는 정말 환상적인 직업이 되는구나. 오히려 그게 우리 개인 택시 기사들의 수입을 올려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율주행으로 개인 택시 번호판 가격이 망한다? 그건 님들 인생이 먼저 망하는 것이고요. 요걸 이해해 봅시다. 저도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는 몰라요. 대략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을. 자,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세상을 이해하고 자동으로 달릴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뭔가 보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카메라 기반. 자, 우리 핸드폰의 카메라가 비슷해요. 그런 카메라 기반으로 차에 이제 각 모서리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미지를 분석하고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가 운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크게 보면 카메라 기반이 있고 그 다음은 카메라는 보조 성격이고 라이다 기반이 있어요. 이 라이다 기반은 여러분들 마포 상암이나 강남이나 지금 인천공항이나 그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들 가끔 보이죠. 거기 보시면 모서리에 무슨 밥그릇같이 둥그런 거 달려있죠. 그거예요. 그 라이다 속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들이 있고 그걸 바탕으로 주변을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카메라처럼 형태가 아니고 센서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주변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걸 그런 차량들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로 들어온 정보와 합쳐서 자율주행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순수하게 카메라 기반으로 하는 게 테슬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반면에 다른 자동차 기업들 대부분은 라이다를 중심으로 해서 카메라를 보조 성격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라이다 기반으로 끝까지 간 기업들이 있죠. 지금 대표적인 게 웨이모가 있고 그 다음에 GM의 크루즈가 있고 근데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루즈 끝났죠. 네. 그 다음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걸 실용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웨이모만 구글의 웨이모만 너무 많은 돈을 때려 부었으니까 하고 있죠. 확장을 하고 있지만 돈은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크루즈가 10조 정도를 때려 붓고 포기한 그걸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아마 어느 순간에는 막힐 거예요. 왜 막히냐? 자, 일단 요거 먼저 하고. 그래서 이걸 테슬라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카메라 기반으로 이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뭔가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어떤 객체로 뭔가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자동차, 이건 사람, 이건 뭔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자동차의 그 칩셋이 대응을 하게 자동차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차량 주변에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다음 굉장히 빠른 연산 칩셋이 있어야 되고 그 칩셋이 백업까지 되도록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자동차는 자율주행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율주행으로 발전하는데 연구하는 차량은 다를 것이냐? 자, 테슬라는 이미 자동차에 카메라를 다 달아놓고 일반인들이 운전하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인간처럼 발전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 투자를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돈도 그만큼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미래에 어떤 기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걸 위해서 카메라를 차량에 다 달아준다. 그건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의 돈 버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선제적으로 그 먼 미래까지 다 그리고 차량에 카메라 다 달아놓고 그다음 연산 칩셋 굉장히 뛰어난 거 달아놓고 그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미 그걸 이제 많은 일반인들이 운행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시켜서 굉장히 멀리 발전하고 이미 미국과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자율주행으로 웬만큼 달리고 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만 찍으면 차가 거의 대부분은 자동으로 달릴 정도까지 갔고 그걸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 가격이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테슬라 차량이 있고 거기에 1,00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우리가 그
기술, FSD 기술로 자동으로 달리는 기술을 쓰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냥 인천공항에서 내가 지금 명동을 간다. 명동에 호텔 딱 찍으면 거기까지 자동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게 실제 지금 이미 미국과 호주 같은 국가에서는 많은 일반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어요. 이미 세상에 자율주행은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테슬라처럼 발전시킨 자동차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선제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그걸 못하죠.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는 아직 게임을 시작을 못했어요. 근데 이미 테슬라는 끝까지 가버린 거예요. 제가 자꾸 테슬라 얘기하니까 뭐 하러 그 택시 하는데 그런 수입차를 쓰냐라고 하겠지만 테슬라가 저가형이 나왔어요. 저가형의 차량이 순수하게 차량 가격이 대략 한 4천 초반에서 3천 후반 정도가 될 겁니다. 차량 가격이. 이 정도 보조금 뺀 거예요. 보조금 없이 4천 전후면 이미 우리 일반적인 전기택시 구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비싼 차와 비슷한 수준까지 온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조금이 되고 뭐 우리나라에도 팔기 시작해서 부가가치세라도 뭐가 환급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3천만 원 거의 초중반에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1,000만 원 정도 때려 부으면 그 기술을 쓰면서 사실상 자율주행으로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은 이제 내가 운전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가맹이 증가하면 결국은 예전처럼 손님이 탄 것과 손님이 타지 않은 그 비율이 55대 45, 60대 40 정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실차율을 올릴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미 최근에 그 카카오의 그 대표가 국감에서 얘기를 했죠. 현재 전체 전국에 24만 대 정도 택시 중에서 카카오 가맹은 8만 대밖에 안 된다. 자기들은 이제 적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미 24만 대 전국의 택시 중에서 8만 대가 카카오의 가맹입니다. 카카오의 일반 비가맹으로 콜 받는 거 아니고 카카오의 가맹만 지금 8만 대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 사실상 모두가 가맹에 들어가고 한 절반 이상만 넘어가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요. 가맹을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겠죠. 왜? 손님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택시의 미래는 가맹이든 비가맹이든 모두 실차율이 낮아지고 공차율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편도로 운행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실제 이 테슬라 차량이 국내에서 나오고 FSD도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미국이나 호주처럼 풀리면 그러면 한 4천만 원 중후반 돈이면 우리가 자동으로 달리는 이 차를 가질 수 있어. 택시로 등록했어. 그리고 운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여기 갔다가 강동에 갔다. 강남에서 강동까지 갔다. 손님 모셔주고. 근데 다시 강남으로 빨리 쏘는 게 사실은 맞죠. 잠실이나. 그러면 잠실이나 강남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포인트를 찍어. 그럼 차가 자동으로 가. 그 가는 중에 밤이면 한 15분, 10분 걸리겠죠. 15분, 20분 그 사이에 우리는 앉아서 그냥 감독자 관점에서 이렇게 차가 자동으로 가는 걸 보면서 그냥 위급 상황만 대응한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쉬는 개념이에요. 몸 풀면서 막. 그렇게 운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되면. 중요한 건 테슬라처럼 정도까지 간 회사가 지금 아무도 없고 사실상 못 가요. 즉 테슬라냐 아니냐라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일반 자동차들이 하는 그 반자율 그건 전혀 아니에요. 요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왜 자율주행으로 못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들이 사실은 원격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웨이모 같이 미국에서 이미 자율주행 택시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원격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격 운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느 정도 몇 대당 원격 운전자가 존재하는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GM은 이걸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GM도 자율주행을 하고 거기에 일정 대수마다 원격 운전자를 뒀어요. 왜 원격 운전자를 둬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이건 자율주행 발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막혀 있고 사실상 제대로 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이거 전 단계에서는 조수석에 사람이 탑니다. 자율주행 테스트에서 처음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타고 긴급하게 대응을 해요. 그 다음 거기에서 좀 더 발전하면 조수석에 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아무도 타지 않아요. 대신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관리하는 센터와.
그리고 그 관리센터에 원격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차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운전이 기존의 자율에서 전환이 돼요. 어디로? 원격 그 관리센터에서 원격으로 운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환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모니터와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마치 게임을 하듯이 멀리에서 이 차를 제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자율주행으로 그냥 무조건 사람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다만 이게 완성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량을 처음에는 1대1이겠죠. 그 다음에는 한 5대1, 그 다음에는 차 10대 정도를 한 명이 제어하고 그 다음에는 50대, 100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기술이 점점 완성도가 올라가고 신뢰도가 올라가면 한 명 그 원격 관리자가 관리하는 차량이 많아지죠. 왜? 문제가 덜 일어나니까. 근데 여기에서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기술 단계에서 보면 웨이모는 앞좌석에 모두 사람이 없습니다. 즉 원격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단계로 있고 근데 원격으로 운전하는 대응하는 사람이 몇 명, 차 몇 대당 한 명이 있는지는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는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있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서 운전하지 않지만 운전석, 그 다음 조수석, 그 다음 없는 형태인데 테슬라는 미국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형태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아마 테슬라는 원격으로 관리센터를 적극적으로 두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일단 보조석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테슬라의 택시를 부르면 미국에서. 근데 자, 이 부분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율주행에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끝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격으로 제어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는 문제 발생 시에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자, 문제는 발생해요. 다만 그 확률이 적을 뿐이지. 근데 일반 도심에서 운행하는 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율주행 택시예요.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원격으로 제어하는 사람이 갑자기 차가 잘못해서 서버렸다. 아니면 차가 빠져나갈 수 없는 길에 막혀버렸다. 아니면 뭐 사고가 났다. 뭐 어떤 상황에서 원격으로 제어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 제어하는 사람들이 넘겨받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일반 도심에서는 미국의 웨이모를 보면 차가 가다가 서버립니다. 자, 차가 정지하고 그 다음 그 관리하는 원격으로 제어하는 사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도심에서 운행하다가 이거 지금 내가 자동으로 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차가. 그러면 관리센터로 넘기는 거죠. 그 상황에서 차는 멈춰 있겠죠. 멈춰 있으면 약간의 교통 정체를 만들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속에서는 어떨까요? 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100으로. 근데 갑자기 차가 자동으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할까요? 원격 제어센터에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도심처럼 정지하면 돼요, 안 돼요? 정지하면 박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율주행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또 나뉘어서 연구가 되고 있어요. 도심 위주. 도심 위주에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정지되고 차가 멈춰서면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원격 제어하죠. 근데 고속도로 상에서 테스트는 난이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만약에 차가 문제가 발생해서 원격 제어해야 되는 상황에서 즉시 넘겨받아서 바로 제어하지 못하면 큰 사고가 되겠죠. 차는 지금 이미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 도심 위주와 고속 위주로 나뉘어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뉘어서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하나로 합쳐야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한 회사는 없습니다. 테슬라밖에. 테슬라만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했어요. 자, 웨이모는 미국의 도심 위주로 운행하고 있어요. 콜이 떴네요. 그 다음 크루즈는 이걸 두 개를 나뉘어서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다만 크루즈에서 그 고속 위주로 하는 기술을 지금 그대로 이름 그대로 해서 크루즈로 이제 차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 자율주행을 시작도 못했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도 못했고 그걸 어느 정도 지나가더라도 고속과 도심에서 이 전혀 다른 형태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가 자율주행으로 뭔가를 구현하지도 못했는데 테슬라는 이미 기술을 거의 완벽하게 해결해버린 거예요. 이미 일반인들이 도심뿐만 아니라 고속까지 자동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차가 도심을 달리기도 하지만 바로 고속도로까지 올라가서 100km 이상으로도 달리는 그 기능이 이미 테슬라는 다 가능해요. 어마어마한 기술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테슬라는 연구개발이. 다 끝났고 그걸 일반인들이 차 구입하고 거기에서 900만 원, 1000만 원 돈 내면 바로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요. 미국과 호주에서는.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들으시면 이해가 이제 거의 됐죠.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 구현 못합니다. 끝났어요. 테슬라의 기술로 사실상 세계는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기사님들이 여윳돈이 좀 있으시면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 앞으로 자식들에게 얘기해서 손주 앞으로 야 내가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줄 테니까 딴 데 쓰지 마. 이거 손주 앞으로 그 증권사 계좌 만들어서 테슬라 주식으로 무조건 요거 1000만 원 2000만 원 줄 테니까 무조건 사놓고 손주가 나중에 성인 됐을 때 한 10년 15년 뒤에 그때 얘만 찾아 쓰도록 하고 절대 건드리지 마 라고 혹시 여윳돈 있는 기사님들은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책임은 못 집니다. 근데 테슬라를 여러분들 손주 지금 바로는 막 수익이 나거나 손해가 나거나 모르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시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무서워요. 이미 끝났어요. 다른 회사들은 시작도 못했는데 결국은 자율주행 시대는 테슬라가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얘들이 저가 차량까지 내놓은 거예요. 3천만 원대. 자, 그러면 얘들이 미래 시간이 가고 다른 자동차 회사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구현되면 될수록 어떨까요? 사실상 미래는 테슬라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 테슬라 주가는 어떨까요? 물론 큰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단기적으로 말고 여러분들의 손주 정도가 쓰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자식에게 돈 주면서 이건 무조건 증권사 계좌 손주 앞으로 만들고 15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다 테슬라 거 사서 집어넣어 놓고 손주가 성인 되면 그때 찾아 쓰도록 해 라고 한번 더 보십시오. 아마 어마어마한 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손주가 성인이 될 때면. 네. 여튼 딴 얘기고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꾸 자율주행 택시로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개인 택시 카페에 들어와서 왜 택시 이야기하는 유튜브나 이런데 나한테 와서 댓글 달면서 아유 개인 택시 이제 끝났어요. 자율주행 차량 나오면 끝났어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다 그 사람들이 개인 택시를 살려는 예비 개인 택시 양수자들인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알아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번호판 가격이 낮아서 좀 싸게 사고 싶은 것이겠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힘쏟을 시간에 그냥 개인 택시 사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 자율주행 그 기술 가능한 자동차 만들었어. 그거 얼마에 내놓을까요? 아니 소나타의 자율주행 기술이 만약에 장착됐다. 그걸 2,500만 원에 팔겠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못 사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우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가능하다니까. 미국에서 호주에서 완성 단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결국 그게 풀리면 우리는 바로 그렇게 내가 사서 자율주행 기능 이제 1000만 원 넣고 실행해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피로도가 낮게 굉장히 긴 거리는 택시 운행에서 한 30% 정도. 자, 공차 운행 비중에서 한 30%는 사실상 FSD가 운전하니까 우리는 기존에는 100을 운전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한 100 중에서 한 60, 65 정도만 운행을 우리가 하는 거고 나머지 한 30에서 35, 40은 자율주행으로 운행되겠죠. 그러면 피로도가 훨씬 낮아지면서 또 그 차를 평소에 여행하면서 개인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멀지 않아 오는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된 자율주행 자율주행 택시는커녕 차도 아직 안 나왔다니까요. 강남에서 하고 있는 그거 다 중국 기술이고 그래서 그건 아예 국내에서 시작도 못 해요. 허가를 안 할 거예요. 대대적으로 확장으로. 왜? 그 중국 기술이거든. 과연 그걸 중국 기술이 다 가지고 가라고 허가를 할까? 글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개인 택시가 이제 정말 꿀빠는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